올해 정말 최고의 화두죠. NFT. 그렇죠. 정말 판이 커졌는데 뭐 이제 판이 이제 시장이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격다짐인 것 같아요. 관련 제도도 없고 투자자들 피해도 또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NFT로 또 많은 부자가 되셨는데 자, 세계적으로 지금 NFT 시장이 큰 화랑세잖아요. 예. 뭐 당연히 그 돈이 몰리는 속도에 비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NFT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만만하죠. 네. 예, 기존에 뭐 나와 있는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음악들 혹은 이런 예술적인 어떤 분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네. 그리고 뭐 각종 증권 시장에 뭐 상장된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NFT들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약간 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NFT 시장 파이가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내년도도 이런 성장세 계속 이어가겠죠? 그렇죠. NFT 같은 경우에는 뭐 NFT를 제외하고 네.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디파이도 네.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이 특히 올해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올해 살아남을 것이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게 NFT 네. 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없어지지는 않았다. 네. 그 두 번째 대기업들에서 이 NFT 기술을 많이 차용을 하고 네.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마도 내년에는 NFT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 NFT와 코인, 뭐 또 증권형 토큰, 뭐 이런 용어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예. 초보 코린이들은 많이 좀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NFT, 코인. 일단 NFT 토큰.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토큰과 네. 코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례로 비슷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쉽게. 쉽게요. 네. 일단은 토큰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시장에서 ERC20 네. 기반으로 어떤 발행이 된 그런 토큰을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토큰인 코인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토큰이다. 네. 그렇죠. 네.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 ERC20이다 하면 토큰,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적으로 이 재단 사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 메인넷이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NFT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완전히 네.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NFT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위변조 불가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만약에 그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 원본 혹은 진품을 갖다가 NFT를 입혀서 이게 진품이다. 네. 위변조가 불가능한 단 하나의 진품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NFT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의 어떤 다름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NFT에서 또 코인으로 또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렇죠.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NFT화된 작품을 네. 뭐 분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통째로 네. 한다든지라고 해서 그걸 코인화 시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NFT가 급등을 했을 경우 또 그 관련된 연관된 코인을 발행하면 같이 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비슷한 좀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현재 NFT 마켓에 수많은 그림들, 예술품들 전시되고 있는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도하게 이제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이게 버블이 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은?
우선은 이 기술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네. 회사에서 섣불리 NFT를 도전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NFT를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NFT로 판매된 작품을 또 회사가 또 그림을 판매하려다가 논란이 또 생긴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뭐 유명한 화백이죠. 김환기 화백, 네네. 그 이중섭 화백, 네. 그리고 뭐 김수근 화백의 그림들을 네. 박수근 화백 네, 그 네. 그림들을 워너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네.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작품들은 NFT화가 된 작품들이고요. 네.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불거져 온 거죠. 네. 워너비 인터내셔널 측은 이 작품의 소장자가 네. NFT화를 진행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네. 했는데 이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70년이 네.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저작권이. 네. 그래서 그 이중섭 화백 같은 경우에는 작고하신 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뭐 박수근 화백 그리고 김한기 화백의 작품들은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 상으로. 네. 아무리 작품의 소장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뭐 NFT화해서 온라인상으로 팔 수는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참 뭐 무궁무진한 사례들이 나오겠어요. 이런 그 부작용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관련 당국이 이걸 법제화하고 정비하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그렇죠. 생각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작권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네. 제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NFT화해서 어디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있는 거래소라든지 네. 경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는 모르게 비밀스럽게 판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또 사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그림을 사고 싶겠죠. 비싼 가격이라도. 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이중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예. 그림은 이런 등기부등본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증명서는 있겠죠. 근데 뭐 증명서도 뭐 속이면 그만이니까 예. 참 이렇게 이중매매, 삼중매매 할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NFT는 NFT대로 산 사람 피해자가 발생되고 예. 또 그림 원본을 사신 분들은 또 이런 분과 분쟁을 해야 되니까 또 피해가 발생될 것이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다는 물론 것 그 같아요. 가치 자체는 원본 그림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작품 가치가 더 훨씬 높기는 하겠죠. 네. 하지만 굳이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어떤 분쟁이 생긴다라는 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참 많은 그 화두가 발생이 됐죠. 암호화폐 예. 시장. 앞으로 내년도도 더 많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또 변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기술이나 패러다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지금 뭐 질문해주신 내용 자체는 네. 올해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어땠는가, 네. 그 내년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했는가,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해 동안은 사실 참 뭐 돈 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네. 돈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죠. 네. 기술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고 거래소라든지 재단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근법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근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을 해서 뭐 양질의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질이 나쁜 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어떤 투자 가치를 찾는 것은 투자자의 온전한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반대로 또 올 한 해 동안 메타버스 혹은 디파이, NFT 등의 각종 블록체인 기술들이 실현이 되면서 이 부분에 또 같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겠죠.
내년에는 앞으로 지금 특근법이 발효가 된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미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시장이. 그 2017년 대비 지금의 성장세보다 더 큰 성장세를 내년에는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만큼 이 음지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뭐 파헤쳐 가야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는 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도 어떤 빛을 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2021년도 정말 이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장이 커져가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도 싶은데, 또 반면에 이런 또 시장의 제조들을 역이용해서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많은 또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모쪼록 여러분들 자산들 안전하게 지키고 더 관리하시고 성장시키시면서 저희 풍물레이더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